2 years now.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Just a little over 2 years.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Yeah, I really want to study. 영어와 사랑에 빠졌다는 부산 사직여고 2학년 오혜정 양이다. I think I can speak really naturally, and she seems to understand everything that I'm saying. So it seems as if she even lived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for some time. 영어 교육자라는 꿈을 갖고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 충실한 기본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다는 혜정 양. 그녀의 공부법은 2016년 부산교육청에서 실시한 자기주도적 공부법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교육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영어는 교과목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재밌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법을 찾는 게 영어 공부하기도 재밌고 편한 것 같아요. 내신 영어와 실생활에 활용되는 영어 둘 다 정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 학습법을 연구 중이라는 혜정 양. 자기주도 학습의 여왕, 혜정 양의 영어 공부엔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을까? 부산의 한 여자 고등학교를 찾은 제작진. 영어 수업이 한창인 2학년 교실에서 혜정 양을 만났다. 내신 공부의 기본이 되는 수업 시간. 혜정 양은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 또 집중.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으로 꼽힌다. 알겠습니까? 혜정이는 다른 학생과는 좀 달리 학원을 안 가고도 성적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독특한 공부 방법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학교에서는 소문난 영어 공부의 여왕. 그러다 보니 수업이 끝난 후 질문을 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참 많다. 일단 이거는 수랑 서치에서 관사가 붙는 위치를 묻는 문제가 위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서치랑 수랑 어떤 질문에도 척척 답해주는 혜정 양.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설명은 물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데 친구들에게 혜정 양은 친구이자 공부 멘토다. 이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애한테 자주 물어보러 가요. 뭔가 더 귀에 잘 박히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특히 내신 영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 최고. 얘는 서치가 맞는 게 그리고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혜정 양도 내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는데 중2 때까지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좀 이렇게 감으로 거의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중3 때 아마 투부 정세 문제를 제가 좀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영어가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구나. 문법을 정확히 몰라도 해석하거나 답을 맞히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기초 영어.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상황은 달라졌다. 모든 문법적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하기에 완벽한 답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또한 단어에서는 정확히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아졌고 익숙한 단어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좋아하기에 잘한다고 생각했던 혜정 양의 영어 공부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항상 이제 중학교 때 항상 90점대 이상 이렇게 딱딱 나오다가 갑자기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겠다, 정말 공부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했어요.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단어와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결과 내신 1등급 유지. 더 나아가 미묘한 단어의 쓰임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실력까지 갖추게 됐다는 혜정 양의 내신 영어 공부법을 알아보자. 일단 영어의 기본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일단 단어가 돼야지 지문을 이해할 수 있고 지문을 이해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처음에 너무 못 외우니까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짧고 굵게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어를 읽고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문을 읽다가 여기서 제가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지문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냥 딱 한 손에 들어올 만한 종이를 오리거나 사거나 해서 이렇게 앞에는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적고 단어집을 찾아서 여기 보면 리추얼에 종교상의 의식, 절차, 의례라 돼 있단 말이에요. 뒷면으로 돌려서 의식, 절차, 의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의례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국어사전으로 의례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걸 이제 적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르는 한글 뜻으로 그 단어를 외우면 모르는 단어로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뜻이 좀 길잖아요, 국어사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급하게 찾아볼 때 의례가 뭐지? 하고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핵심적인 단어나 핵심적인 그런 구 같은 거는 빨간색으로 적어놔요. 단어를 이게 단어집을 보면 외우면 그 단어는 알겠는데 딱 지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 봤던 단어인데 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 이런 단어들은 제가 예문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만약에 스티뮬러스가 제가 단어집에서 외운 거는 자극인데 지문에서는 격려로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지문을 그냥 접했을 때는 자극이라고 해서 틀렸으면 그걸 이제 격려로 다시 예문으로 적어서 만드는 거죠. 이 단어 카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굳이 뽑자면 되게 작잖아요. 편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수시때때로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딱 꺼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짬짬이 시간 내서. 반복적으로 짧게. 뭐 학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야자 하다가 살짝 좀 지치거나 아니면 수학 같은 거 하다가 좀 쉬고 싶다 할 때 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어 꺼내서 다른 과목 공부하면 그래도 머리가 좀 다른 쪽으로 돌아가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이렇게 카드 게임처럼 다 영어가 위로 오게 다 늘여놓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헤레디티가 유전 해서 딱 뒤집었는데 맞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놔두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인스피레이션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다 따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당일에 외운 단어와 못 외운 단어를 구분. 안 외워진 단어는 그 다음 주 새로 외워야 하는 단어와 함께 다시 외웠다는데 이때 단어 카드 박스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정리, 단어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 외운 단어는 옆에 이렇게 제껴두고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다시 넣었다가 그 주에 외워야 되는 단어 플러스 저번 주에 못 외운 단어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누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는 그 달의 모든 단어를 다 꺼내서 이렇게 총 정리를 한번 하는 거라고 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 하나씩 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내가 일정 분량만큼을 마쳤구나라는 뿌듯한 성취감도 있을 테니까 특히 새롭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어휘에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요 되게 효과적이고 되게 좀 권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 문법 노트고 이게 제 구문독해 노트란 말이에요. 문법 노트는 품사랑 문장의 형식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잘 헷갈리고 제가 잘 틀리고 제가 잘 모르는 거 위주로 그리고 좀 외워야겠다 싶은 부분만 이렇게 딱딱 정리를 했어요. 이게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혼자 시험 공부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막히는 문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막히는 문법에서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봐요. 일단 제가 전에도 정리한 게 있나 싶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만약에 있으면 이번에는 왜 그걸 몰랐는지 다시 표시를 하고 끝까지 다 봤는데 없으면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노트를. 하고 구문독해 노트는 제가 좀 해석하기 힘들었던 문장이나 아니면 구문독해를 할 때 틀렸던 문장을 오답노트처럼 살짝 이렇게 적었어요, 다시.
틀렸거나 해석하기 힘든 문장을 적은 후 문장의 형식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체크, 문법을 분석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분석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분석과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특히 중상위권 친구들이 이렇게 보다가 분석을 위한 분석으로 넘어가서 분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장 난 이해했다? 굳이 분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적인 이해가 끝난 거니까. 따라서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이지 분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할 건데, 독해를 해야 하는데, 독해는 처음에 한 문장씩 이렇게 끊어가면서 영어를 보고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그 한글을 나중에 자습 써보면 이게 옆에 한글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내가 비슷하게 정확하게 적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마치 문제를 풀고 채점하듯이 해석의 뜻이 맞으면 동그라미를, 뜻이 전혀 다를 경우에는 틀린 표시를 해가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 정확하게 독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다음 반대로 한글 해석을 보고 영작을 실시. 같은 표현이라도 원래 본문과 최대한 맞춰 쓰도록 노력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감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영어로는 막 여러 개를 수십 개를 쓸 수 있잖아요. 막 기분이 좋다를 해피 할 수도 있고 익사이팅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처럼 되게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내신 시험은 정확한 단어 그리고 정확한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준 그 정확한 거를 보는 시험이니까 이거를 거의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것들도 다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때까지 제가 공부 방법을 설명할 때 모두 다 되게 꼼꼼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이 세부적인 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게 저만의 특급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급 비결은 MP3인데요. 과연 이 MP3 플레이어로 무엇을 하려나 봤더니 Why not? I asked. I ignored her and ran inside. Did he frown? 교과서 본문을 소리내어 읽는 혜정양. 자신의 목소리로 본문을 녹음하는 공부법으로 내신 성적 향상에 큰 효과를 봤다. 제가 MP3 플레이어를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해서 MP3 플레이어를 맨날 들고 다니는데 시험 기간 때는 노래를 안 듣고 제 목소리로 본문을 녹음해서 본문을 듣고 다녀요. 특히 내신고사는 교과서 본문을 토대로 변형 문제가 출제되기에 본문 암기는 필수. 하지만 아무리 쓰고 자주 봐도 외워지지 않는다면 시험 2주 전부터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 자주 들어보도록 한다. 제가 본문을 녹음하면서 녹음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자주 틀렸던 부분이나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좀 갑자기 톤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녹음을 해서 제가 저만의 이렇게 좀 차이 변화를 줘서 집중해서 외울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줘요. 그리고 시험 직전 녹음한 것을 다시 한번 받아 적어보면서 중요 내용과 문법,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 최종 점검을 한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공부하게 되면 제가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읽으니까 읽는 동안에 외워지기도 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듣는 동안에도 외워지니까 얼만큼 그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3배, 4배가 되는 것 같아요. 고교생이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복습으로 활용한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발음을 하면서 디테일한 심지어는 높낮이까지 내신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나중에 스피킹도 되게 잘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린 발음을 가지고 계속 녹음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가끔은 한 번씩 점검을 받는 것도 정확한 발음과 구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혜정양의 영어 공부법 설명회가 열렸다.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스로 익히는 과정.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멘티 신청서를 작성. 멘티로 선정된 학생은 멘토의 영어 공부법을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멘티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멘토링할 예정. 과연 누가 멘티가 됐을까? 너 둘 다 학원 안 다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딱 끊고 이제 혼자 해보자 하고 딱 결심을 하는 순간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니까 그래서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위주로 봤어요. 일단 제 공부법은 좀 재밌게 하는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공부법인데, 그래서 혼자 가르쳐주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너무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 친구가. 그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적어도 2명은 있어야겠다 해서 2명을 딱 뽑았어요. 멘토링 1일차. 혜정양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부 열정 가득한 두 멘티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부산 사진여고에 재학 중인 정혜원, 정지혜입니다. 문법과 독해가 어렵다는 오늘의 멘티들. 둘 다 한 단계 성적 향상이 목표다. 너네가 멘티를 신청했잖아. 네. 어떤 걸 배우고 싶어, 영어에서? 구문 독해. 그리고 문법 조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법. 독해나 이제 문제를 풀려면 단어가 일단 제일 기반이 돼야 되니까 내가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알려줄게. 먼저 집중과 반복 학습이 관건인 단어 공부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주는 혜정양. 만약에 내가 하다가 여기 보면 유의어가 파란색으로 있잖아. 지문에서 변형을 시키잖아. 그러면 유의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냥 this is a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의어나 반의어는 추가로 적어가며 익혀둘 것을 권했다. 많이는 안 적었어. 너네가 단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해랑 문법이 궁금하다 했잖아. 근데 나는 독해랑 문법이 그렇게 별개라고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문법을 먼저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독해로 심화시키는 거야. 응용을 시키는 단계야. 만약에 그런 거 교과서 같은 거 보다가 모르는 문법 있다. 일단 문법 책을 사서 봐. 쭉 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 있지. 모르는 부분만 노트를 만들었어. 이게 내가 영어 노트를 만든 거거든. 모르는 것만 딱 정리를 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투부정사 전체를 다 헷갈려 있었거든. 투부정사가 뭔지, 어디에 쓰이는지, 용법이 뭔지.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지.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은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이렇게 나뉘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론만 아는 거잖아. 그래서 적용을 해서 예시를 써봤어. 문법 노트를 만들 때 모르는 문법은 기본 개념부터 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다. 또한 시제에 따라 변형되는 문법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예문과 함께 정리했다. 그리고 여기는 칸을 좀 띄워줘. 나 여기 안 적었잖아. 이게 처음에 이것만 적었었거든, 내가. 근데 나중에는 요걸 추가한 거야, 내가. 네가 모를 때마다 그 칸으로 가서 추가를 하는 거야. 혜정양의 문법 노트의 핵심은 공부하다가 알게 된 새로운 정보나 덧붙일 정보를 적어나가야 하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 그리고 항상 틀리는 문법은 표시를 따로 해놓고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이건 뭘로 하다가 오답을 한 건. 이거는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네가 진짜 그냥 문제를 풀다가 하든 아니면 교과서를 시험 공부하고 정리하다가 모르는 문법이 있다 이렇게 하든 그냥 뭐든지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법이 생기면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는 건 쓰면 안 돼. 이렇게 딱 모르는 것만 딱 써서 만들어내면 내가 딱 필요할 때마다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건 한 번 보면 모르잖아. 여러 번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걸 이제 내가 다 외웠는데 내가 외운 건 외운 거대로 그냥 놔두고. 일단 애초에 네가 몰랐던 거니까. 모르는 거는 또 까먹을 수가 있거든. 그건 가능성이 좀 훨씬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거야, 노트로. 그래서 문법을 기반으로 네가 문법이 됐다. 그럼 구문 독해를 할 거야. 이게 내가 구문 노트를 하는 거거든. 난 구문 독해를 할 때는 구문 독해로 딱 나온 책이 있거든. 그 책이랑 교과서랑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랑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모르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했어.
구문 독해 역시 모르는 문장을 모두 노트에 정리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등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와 문장 형식을 분석. 같은 문법의 문장끼리 모아서 정리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복잡한 문장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이거를 또 복습할 거 아니야. 이걸 적고 땡칠 건 아니잖아. 복습을 할 때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옆에다 별표를 적는 거야. 별표를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계속 늘려놓는 거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딱 정리할 때는 별표만 볼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하잖아. 네가 해석을 못한 거를. 그러면 딱 보여. 이게 나는 주어 때문에 못하는 거구나.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를 구별을 못하네. 현재 분사인지. 그러면 이게 네가 쭉 정리를 하다 보면 다 똑같이 나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분사를 내가 모르는 거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너네가 집에 가서 한번 꼭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것들 있잖아. 그거 한 번씩 다시 쭉 정리를 해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꼭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다음 날 배운 공부법을 바로 적용해보는 두 사람. 영어 공부의 기본이 되는 단어 공부는 물론 각자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유독 문법 문제를 자주 틀리는 혜원 양은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문법책 만들기에 돌입. 독해를 어려워하는 지희 양은 오답 노트 형식으로 문법과 구문 독해를 동시에 공부해 나갔다. 멘토링 2일차. 노트 정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저께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난 그냥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맞을걸? 알쏭달쏭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궁금증이 늘어가는 멘티들. 혜정양이 등장하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다. 공부는 어떻고? 잘했어? 아니 이게 되게 막상 해보니까 되게 이게 문법이 또 범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어? 네. 근데 공책처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노트 정리를 되게 못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내가 저 노트를 한 3번쯤에 다시 만들었어. 첫 노트는 그냥 다 쓴 거라고 생각해. 네가 책을 다 뺏기는 거라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따 다 뚫어주니까 노트는 그리고 자기 필기법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생기거든. 그래서 그건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됐어? 멘토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당당하게 단어 카드를 내미는 멘티들. 따로 숙제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단어 공부를 해온 멘티들이 기특한 혜정양. 근데 진짜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멘티들 또한 뿌듯함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솔직히 이건 되게 막 이렇게 자르는 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한 손에 들어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넘기기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딱 들고만 외웠어. 아니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넘겨가서 했어. 이거를 게임처럼 이렇게 쫙 늘여놓고 그 똑같이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 게임. 그런 것처럼 네가 이렇게 찝어보고 아나 모르나 이렇게 뒤집어보는 것도 괜찮아. 재밌어. 그게. 그래서 갑자기 시작된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 맞았어. 격렬한 분노. 가끔은 강박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이처럼 영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야, 지혜야겠네. 너 월요일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우리 반으로 와. 전 단어를 외운다는 게 공부 자체로 생각드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기보다는 재밌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시험 볼 때는 이 카드보다 단어 노트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가 정말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네가 계속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아마 시험
직전에는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거 4-5개, 헷갈리는 거 4-5개 이렇게 나눌 거야. 이렇게 해서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파운드, 설립하다 이런 식으로 딱딱 보는 게 넘기는 게 더 쉬울 거야. 노트가 2-3권이 되는 거야. 그럼 외우기 좋게. 혜정양의 단어 공부법은 평소에 재미있게, 간편하게, 정확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그 포인트다. 근데 우리 내시는 그럼 뭐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내신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지문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과서 본문? 그건 이제 정말 진짜 조그만한 단어도 다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봐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기 위해서 장문을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했거든. 교과서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한 후 한글 해석을 보고 다시 영작을 하는 과정을 통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 다음 독해한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본 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본문 흐름을 습득한다. 그런 식으로 장문하면서도 외워지고 해석하면서도 외워지고 이거 연습하면서도 외워지고 녹음할 때도 외워지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또 외워지고 거의 뭐 약 5번? 그래서 막 시너지 효과가 막 2-3배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난 녹음하는 거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자기가 직접 자기 억양으로 녹음해서 듣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가 틀리면은 막 발음 같은 거 틀리거나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녹음하기 전에 계속 연습을 해. 계속 읽고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진짜 딱 스무스하게 What unique Korean images would you like to show?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딱 네가 그 느끼는 순간이 있어. 이제 됐겠다. 그러면 녹음을 하면 돼 계속.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기 위한 멘토의 플러스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 이제 요즘 글로벌한 시대니까 나는 팬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빅스라는 아이돌을 좋아하거든. 만약에 빅스 멤버 중에 한 명이 오늘 이랬어요 하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게시물을 올려줘. 그러면 게시물을 해석을 해주는 거야, 네가. 이런 방식을 통해 혜정양은 영어를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교과목으로 생각하면 배워야 되네. 또 뭐 필기하고 지루하잖아. 영어는 일단 세상이랑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야. 진짜로. 나는 너네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런 식으로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끝까지 화이팅! 3명 모두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길 응원한다. 이런 공부 방법들이 혼자 하면 되게 막연하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정도면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영어 공부가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줬으니까 선배가 해준 방법으로 모의고사 1등급을 받고 싶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이뤄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혜정양. 저는 영어를 언어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영어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